안녕하십니까. 일반물리 연습문제 풀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35장 빛의 간섭에 관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1번부터 12번까지 4절의 내용인데 이제 시리즈로 묶어낸 문제이네요. 1번부터 12번까지 쭉 보겠습니다. 방막에 의한 반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림에서 더 두꺼운 물질 1과 3 사이에 놓인 물질 2에 빛이 수직으로 입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1번 매질이 있고 3번 매질이 있고, 그러니까 더 두꺼운 두 매질 사이에 N2, 굴절률 N2에 물질 2가 이제 껴 있는 건데요. 자,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광선을 약간 기울였다. 그러니까 원래 수직하게 들어가는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약간 기울여 표시한 거죠. 자, 광선 R1과 R2가 간섭하는데 여기서는 최소 간섭만을 고려해 보자. 그러면은 이제 빛이 들어가서 입사광이 들어가서 N1과 N2 사이 경계에서 반사하고, 그 다음에 굴절한 빛은 N2하고 N3 사이 경계에서 반사해서 다시 N1, N2 사이로 굴절돼서 나오죠. 그래서 R1하고 R2가 이제 경로차, 위상차가 생기니까 이 둘의 간섭을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간섭도 파동의 간섭이랑 똑같죠. 자, 최대 최소 간섭만 고려해 보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에 세 물질의 굴절률과 나노미터 단위로 표시된 방막 두께, 공기에서의 빛의 파장 람다가 주어져 있다. 표에서 종류란 간섭 무늬의 종류, 극대냐 극소냐, 그리고 파장이 빠져 있는 칸에는 가시광선 범위 내에 파장으로 채우고, L이 빠져있는 곳에는 해당하는 두께 중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을 표시된 대로 채워라 하는 거죠. 두 번째 값을 넣거나 세 번째 값을 넣거나. 그래서 이 도표에 이제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답인데, 이게 이제 비어져 있었는데 그걸 채워서 찾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얇은 방막을 이제 통과하거나 반사한 그러한 빛들의 간섭을 우리가 따져보자 하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방막 간섭에서는 일단 경로차가 있죠. 실제 빛은 그 R1의 경우에는 입사광이 들어와서 N1, N2, 1과 2 사이 경계에서 바로 반사해서 나갔는데, R2는 2번 매질을 이제 왕복 운동한 거죠. 들어갔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경로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요 두 배만큼 경로차가 생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거리차는 요 두께를 L이라고 했을 때 L의 2배가 되겠지만은 빛의 입장에서는 굴절률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굴절률이 달라지면은 빛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의 속도가 달라지고 파장이 같이 비례해서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입장에서는 N1 매질에서 L만큼 이동한 거리하고, 그 다음에 N2 매질에서 똑같은 L만큼 이동한 거리에 들어가는 그 파동의 개수, 그러니까 파장의 수,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간격, 그 간격이 속도하고 파장이 다르니까 같은 거리 L 안에 들어있는 그 파동의 개수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개수가 다르면 결국 마루하고 마루가 들어갔다가 마루하고 골의 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상이 달라지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한 것을 광경로차,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광경로차는 이제 바꿔 말하면 매질 속에서 이 빛의 속도가 달라지니까 그것을 진공에서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진공에서 이동하는 거리랑 동등한 매질 속에서의 진행 거리를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파동이 진공에서 파동이 10개 지나갔을 거리, 그 거리에 대응하는 매질 속에서 파동 10개가 지나갔을 때의 거리, 이제 파장이 달라지니까 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공에서 지나간 거리, 같은 파동수만큼 그 거리를 광경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질이 N1하고 N2 이제 다른 매질 속에서 들랑달랑 했기 때문에 광경로를 따지면 되는데, 그 광경로가 N1도 있고 N2도 있는데 그 N1은 그러면은 광경로를 안 따지냐? 일단 여기서는 차이가 없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각 매질에서의 거리를 다 따로따로 그 상대적인 값을 추적을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광경로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진공에 대해서, 진공에서 이동한 거리, 그렇게 바꿔주고 파장을 이제
거리를 위상으로 바꿔줄 때 이제 파장이 들어가는데 그 파장을 진공에서의 파장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리차가 이만큼 났다 했을 때 이 거리차의 위상으로 바꿔주려면 한 파장을 갈 동안에 위상, 각도는 2파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람다 나누기 2파이를 곱해주면은 위상초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때 요것이 이제 진공에서의 기준, 광경로, 그러면은 이게 진공에서의 파장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른 매질에서의 거리차를 따지고 싶다 그러면은 그 매질에서의 파장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광경로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광경로는 매질에서 속도가 진공의 속도보다 굴절률 배만큼 느려지죠. 굴절률의 n2분의 1만큼. 그래서 거리는 진공에서의 값으로 이제 확장을 하면은 굴절률만큼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L만큼 이동할 때 광경로가 N2L이 되기 때문에 왕복해서 2배. 그렇게 해서 광경로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파동에, 일반적인 역학적인 파동도 그렇고, 빛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반사를 하면서 위상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갈 때 반사, 그 경계에서 반사되는 거랑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에서 경계에서 반사되는 것이 그 결과가 위상이 달라지죠. 그래서 R1이 N1하고 N2 사이에 이 경계에서 반사될 때 반사에 의해서 위상이 변화되는 것을 항상 고려해야 돼요. 근데 이제 경우의 수가 N1, N2가 N1이 크냐, N2가 크냐 두 가지 경우가 다 존재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R2도 2와 3 사이에서 반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R2도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가 있게 돼요. 그걸 이제 파이터라고 표시하면 R2의 경우에는 N2하고 N3의 크기에 따라서 소에서 밀이냐 밀에서 소냐 그렇게 따져야 되죠. 자, 이때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그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진행할 때는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가 마루가 들어갔다가 골로 나오게 되죠. 그죠? 거꾸로 해야겠네요. 밀에서 소로 갈 때는 그냥 마루가 들어갔으면 마루로 튕겨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위상 변화가 없고요. 위상차가 없고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갈 때는 위상차가 180도만큼 차이가 나죠. 마루하고 골 사이의 각도 차에 대응하는 것. 그래서 파이 라디안만큼 차이가 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광학적으로 밀하다 소하다 하는 개념이 뭐냐? 광학적으로는 요 굴절률이 크면은 밀이 되는 거고 작으면은 소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하다 반사한다. 그것은 이제 위상 변화가 없고 역학적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자유단 반사 그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큰 매질로 진행할 때 반사된다. 그때는 고정단 반사처럼 해서 위상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반사 두 번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반사에 의한 각각의 위상 변화 파이1, 파이2하고 그 다음에 굴절률과 방막의 두께에 따른 광경로차를 다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사된 두 R1, R2의 간섭을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요 간섭은 경로차로 얘기할 수도 있고 위상차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매질이 서로 다른 데를 왔다 갔다 하면은 위상차가 좀 더 안전해요. 그래서 위상차는 이제 이 광경로에 따른 위상차. 그러니까 진공에서의 이동한 거리로 환산했으니까 파장은 진공에서의 파장으로 나눠주고요. 그래서 요 델타에 대응하는 위상차. 그 다음에 반사에 따른 위상차 두 개를 다 더해야 되죠. 그 더한 결과가 전체 위상차가 각도로 따졌을 때는 그 간섭의 기준이 되는 게 그러니까 경로차로 따지면 반파장이잖아요. 반파장에 대응하는 각도가 파이 라디안이죠. 그래서 파이의 짝수배냐 파이의 홀수배냐에 따라서 극대극소가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델타가 EN2L이니까 델타 대입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거리차로 따진 거네. 이거는 이제 위상차로 얘기한 거고, 요거는 광경로로 얘기한 거죠. 광경로 차는 요거 그대로 쓴 거고, 위상을 광경로로 바꿔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파장에 대응하는 위상 2파이죠. 2파이. 그러니까 2파이분의 람다를 곱해서 전체를 거리 단위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판단 기준이 반파장의 짝수배냐 홀수배냐에 따라서 극대 극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알아야 돼요. 둘 다 알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위상으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광경로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